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움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편집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일반적인 이미지 편집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사진을 직접 찍어서 업로딩을 하라고 제가 항상 강의를 설명을 드렸죠. 음, 대부분 우리가 음식점에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곳을 좀 갔을 때 그리고 임장을 해서 매물을 올릴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그대로 올리면 되죠. 그렇게 설명과 함께.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 법규를 내가 포스팅을 좀 하고 싶다 할 때는 법규와 관련된 이미지 그런 것들을 포스팅 내용과 함께 이미지를 넣어주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지를 찾는 방법이 저작권 없는 이미지 사이트들, 픽사베이라든지 몇몇 사이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저작권 없는 이미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셔터톡스도 나오고 픽사베이도 나오고 언플랫이라는 사이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자기가 평상시에 좀 사용했던 그런 사이트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셔터톡스는 부분 유료고요. 픽사베이는 전면 무료입니다. 픽사베이를 통해서 법규와 관련된 내가 포스팅을 할 건데 그것과 관련된 이미지를 하나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재판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런 거 판사봉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은 로그인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다운이 받아지고 있죠. 폴더에 다운이 받아졌어요. 이걸 제가 바깥에다가 좀 옮겨 볼게요. 새 폴더에 넣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픽사베이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픽사베이에서 내가 다운을 받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작년 10월 18일에 스마트폰으로 제 디카를 찍은 실제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스팅을 할 때는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기에 이 지금 찍지 않았던 이 판사봉 사진을 실제 찍은 사진과 겹치게 해서 이 사진 자체를 찍은 사진으로 인지하게끔 해서 포스팅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쳐서 이 이미지의 모양, 이미지의 그림은 이 그림이지만 실제 이 이미지를 포스팅을 하는, 실질적으로 찍은 이미지를 포스팅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을 누르시면요. 이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벡터 값 설명이 나옵니다. 자세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미지의 크기가 1920, 1440 픽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 카메라 제조업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죠. 감도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이미지를 캡처를 해도 이렇게 카메라 제조업체라든지 모델 감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벡터 값이 보여지게 되고 직접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에서 속성 눌러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미지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픽셀은 아까 동일하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카메라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옵니다. 제가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었거든요. 제가 갤럭시 S8인데요. 카메라 제조업체 삼성 카메라 모델까지 나옵니다. SMG955N이라 나오고요. 스톱 이 값도 나오고요. 노출 시간, iOS 감도, 초점 거리 이런 것들 전부 다 나오죠. 플래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밝기 이런 것들 전부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이미지에 대한 기본적인 벡터 값이에요. 네. 그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 포스팅을 했을 때 찍은 이미지를 올리는지 캡처해온 이미지를 올리는지 남이 쓴 이미지를
올리는지에 대해서는 이 벡터 값도 한번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찍어서 올린 이미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얘와 합쳐서 실질적인 벡터 값을 얘 걸 보이게 한다면 찍은 이미지로 올리게 되는 그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중간에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앞에 초급부터 가셔서 기초 부분에서 내가 직접 찍은 이미지를 올려야 되고 직접 타이핑을 해야 되는 이유들, 이런 강의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픽사베이에서 받아온 이미지 자체는 불특정 다수가 이미 다운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포스팅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네이버 블로그든 카페든 네이버 어떤 그 포털 영역에서 활용을 했을 이미지죠. 그래서 제가 그 이미지와 다른 실질적으로 찍은 이미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강의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던 포토스케이프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열어보시고 사진 편집 한번 눌러보시고요. 조금 프로그램이 더디네요. 네, 열렸습니다. 자, 그 이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아까 원본 이미지를 먼저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직접 사진으로 찍은 이미지를 먼저 가져오셔야 돼요. 먼저 가져온 이 이미지를 베이스로 합니다. 어떤 값을. 자, 그렇게 해서 이 이미지를 가져올 겁니다. 이 위에 더 씌우는 거예요. 개체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여기 그림이라는 것 보이시죠? 여기 하단에 이거 눌러서 사진 클릭하셔서 찍은 사진이 아닌 다운받았던 혹은 캡처했던 이미지를 그 위에 더 씌우는 거죠. 자, 이 이미지 아까 다운받은 거죠. 찍은 사진이 아닌. 그렇지만 이 이미지가 보이게끔 포스팅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미지가 위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작게 조절하면 되고, 지금은 이 이미지를 좀 크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조금 안 맞네요. 예. 이런 경우에는 뒤에 이미지가 403이고 403이고 3024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똑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미지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크기 조절 있죠. 크기 조절하셔서 아까 여기 가로 세로 비율 유지 체크 끄시고요. 가로 이미지가 403이죠. 4032. 그리고 세로 이미지 이 뒤에 값이에요. 뒤에 값. 뒤에 원본 제가 찍은 이미지 값이 3024입니다. 3024. 이렇게 해서 누르게 되면 실제 크기 이미지가 좀 작나요? 네. 실제 크기 이미지가 된 겁니다. 조금 안 맞나요? 잠깐만요. 한 번 더 볼게요. 4032 3024 맞네요. 네, 약간 빗나가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아까 픽사비에서 다운받은 이 판사봉 이미지가 이 포스팅을 보는 분에게는 보여지게 될 거고요. 네이버에서는 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던 원본, 그러니까 제가 찍은 카메라 이미지, 실제 찍은 카메라 이미지가 이미지를 인식을 하게 돼서 이것을 실제 찍은 이미지로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장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EXIF 정보 이거 있죠. 체크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체크 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이런 거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나갔는데 괜찮냐, 원본보다 더 바깥에 나와 있는데 괜찮냐, 그 얘기예요.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옆에다가 저장을 한번 더 해볼 겁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하나 더 뭐 이렇게 할게요. 파일 이름을 다르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고요.
자, 해당 이미지 한번 찾아 들어가 볼게요. 이게 1111이라고 돼 있죠.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만들어서 저장된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자, 원래 픽사베이에서 다운을 받은 것은 벡터 값을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실제 찍은 원본 이미지죠.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런 벡터 값들이 다 있죠. 카메라 제조업체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죠? 자, 있고, 자, 제가 만든 이미지 이거 한번 볼까요? 겹쳐서 만든 거죠. 자, 이 카메라 사진 위에 이걸 겹친 거죠. 이거 이미지 한번 볼게요. 속성 보시게 되면 이미지 크기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제조업체 동일하게 되어 있죠. 예. 이 이미지 실제 찍은 이미지랑 이것이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실질적으로 찍은 이미지로 네이버가 인지를 한다. 예,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보면 우리가 그 이미지라든지 글자라든지 이런 값들을 그 네이버 서버에 보통 저장을 하게 돼요. 저장된 이미지를 우리가 어떤 것을 클릭을 해서 저장된 이미지, 저장된 자료들이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우리한테 보여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든 값이라 할 수는 없지만, 자, 지금 우리 그 카페 여러분 중에 매력 덩어리님이 우리 카페에다가 테스트 글을 부산 서구 토지라고 쓰셨거든요. 이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네이버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걸 클릭했을 때 이 글과 이미지를 불러와서 저희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이버 서버에서 가져옵니다. 이 이미지가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된 소스 값인지 한번 볼까요? 소스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해서 제가 검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이미지에 대한 소스 값입니다. 소스 값. 자, 복사 한번 해볼게요. 복사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글로 써볼까요? HTML로 체크를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복사했던 우리 그 매력 덩어리님께서 쓴 실제 찍어와서 업로딩을 해서 네이버 서버에 저장된 이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을 해볼게요. 소스 값으로 붙여넣기해서 이걸 체크를 없애버리면 이대로 네이버에서 이미지를 불러오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소스 값 형태로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값의 형태로 네이버에서 저장을 해서 그대로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 누군가가 썼던 이미지를 포스팅을 한다면 이미 그 전에 작성을 해서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포스팅을 한 사람들의 그 이미지는 네이버 저장소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이 이미지를 쓰게 된다면 나는 남이 쓴 이미지를 다시 쓰는 그야말로 좋지 못한 문서, 반복된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좋지 못한 블로그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찍은 사진은 누구도 찍지 않은 어떤 그런 벡터 값을 가진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포스팅을 해야 창의적인 그리고 독창적인 그런 문서를 계속 발행하는 그런 포스팅을 발행하는 블로그로 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초적인 부분을 보셔야 될 분들은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블로그를 이제 좀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독창적인 문서를 써야 된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항상 그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는 내용도 이미지도 독창적으로, 그리고 직접 찍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직접 타이핑을 해서 남들 다른 책에도 없고 책에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미 네이버에서 쓴 적이 있지 않은 그런 문서를 발행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이상 강의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